자, 가겠습니다. 지금 누구 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93년에서 1998년까지 무슨 삶? 방금 전에 무슨 삶 배웠어요? 김영삼 했었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것만 해줄게요. 김영삼 할아버지는요,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해보자. 일단 1995년에 WTO에 가입을 하십니다. WTO가 뭐예요? 세계 무역기구인데 여기에 가입해야지 나라끼리 관세도 인하되고 세금도 깎아줘가지고 무역하기 좋으니까 가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1996년에 오이야. 맛있는 오이. OECD에 가입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요게 많이 나와요. 김영삼 할아버지는 OECD에 가입을 했다. 이 OECD가 뭐냐? 바로 경제개발 무슨 기구? 협력기구인데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 OECD 국가 중 자동차 사고율 1위. 한국 OECD 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 1위. 한국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왜 앞에 OECD가 붙을까? 야, 아프리카 국가랑 비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 맞잖아요. 그럼 OECD는 대략 1만 달러 이상 중진국이랑 무슨 국? 선진국이 모여 있는 거야. 경제 협력을 하는 단체예요. 그 다음에 1997년 김영삼 할아버지는 잉글리시 영어를 좋아해요. WTO에 가입하고 오이를 좋아하세요. OECD에 가입하고 나는 F야. 무슨 F 여러분? IMF를 맞죠? 자, IMF를 우리가 흔히 국제 통화 무슨 금이라 불러요? 기금인데 여러분, IMF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따라해볼게요. 외환 관리를 잘못했어요. 무슨 말일까? 우리는요, 석유도 달러로 사오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 만드는 재료를 달러로 사와. 그리고 우리가 경제개발할 때 여러분, 일본, 미국에게 돈을 많이 빌려서 매달 봐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자동차 사시면 활부하시잖아. 36개월. 그럼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깜빡하고서 다른 거 사느라고 통장에다가 돈을 못 넣으면 은행이 이 아저씨 봐라. 월부가 없네. 2달 용서해주다가 2달 지나면 딱 무슨 불량이 돼요? 신용불량이 돼서 모든 통장이 다 차압이 돼. 똑같은 거예요. 나라의 외환이 뭐냐? 우리 국가 창고에 달러가 예를 들면 한 100조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라에서 여러분 이 달러를 확보를 못한 거야. 그러면 매달 미국, 일본, 영국에게 돈 꾼 것도 줘야 되고 석유값도 달러로 쳐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파산이 난 거야. 파산이 나니까 다른 나라에서 야, 너 못 갚았네? 1년치 미리 내놔. 해서 여러분 차압을 당해서 경기는 나쁘지가 않았거든 여러분. 경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대기업이 문제야. 왜냐? 우리는 수출국가나 대기업이 여러분 물건을 잘 만들어서 물건 팔아서 달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대기업들이 물건을 안 만들고 뭐예요? 땅 투기를 계속한 거야. 즉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면 그걸로 땅을 사가지고 땅 투기만 하니까 또 달러가 안 들어온 거야. 국민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충격적인 얘기. 몇 년 전인데 어떤 아저씨가 딸이 초등학생인데 숙제를 해달래 봤더니 초등학교 교과서에 IMF는 국민들의 사치와 국민들이 방종을 해가지고 터진 거라고 써있더래. 근데 이분이 화가 나서 그 책을 찢어버렸대. 딸 앞에서. 그럼 초등학교 딸은 뭐가 돼? 아빠 숙제 야 찢어버린 거야. 나 그래서 댓글이 아니 초등학생 딸은 뭐가 돼? 막 IMF.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한번 영화도 된 거 있거든요. 이거 영화 본 사람 재밌죠? 그게 국가 부도의 날이었나? 그래서 시험 끝나면 꼭 봐야 될 게 화려한 휴가, 버스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그 다음에 이거 국가 부도의 날, 이거 세 편은 한번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액션 영화를 보고 싶다. 알아서 보세요. 됐고. 자, 그래서 여러분 김영삼 씨가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한 4번 나왔어. 김영삼 씨가 뭐를 하느냐? 금융 실명제를 합니다. 나 고등학교 때 탕수육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탕수육이 비쌌어. 그래서 애들 10명을 모아서 500원씩 걷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탕수육 먹기를 했거든. 그런데 통장을 만들려고 내가 인덕원에 있을 때 신성보를 나갔거든. 근데 거기 앞에 기업은행이 있어서 통장을 만들 때 뭐였냐면요. 통장 이름이 탕수육과 독수리 오형제였어. 무슨 말일까? 지금은 여러분 통장 만들 때 민증 까야 되죠.
민증 까서 금융 통장 만들 때 실제 자기 명의를 써야 되지. 나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독수리 오영재. 그 다음에 뭐야, 나는 여러 가지 어벤져스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금융실명제 한순간 이제 뭐야? 돈을 숨기지 못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개구리와 백설공주 해가지고 거기다가 1,000억 집어놔도 나라가 누구 건지 모르니까 세금을 부과를 못했잖아. 그러면 금융실명제 하는 순간 이제 국세청에서 내 이름 탁탁 치면은 쫙 나와요. 절대 뭐가 안 돼요. 무슨 세? 탈모야, 탈세야. 탈세가 안 되는 게 금융실명제인 거야.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게 너무 빨리 해버린 거야. 니네 봐봐.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김영삼 씨가 좀 깜짝쇼를 좋아해.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2, 3년 동안 알려야 되는데 몰래 해다가 오늘부터 시작해버린 거야. 경제가 무너졌어요. 왠가 해보자. 아니 진짜 저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 것도 있어. 니네 공무원이나 대기업 아니면 은행에서 돈 꾸기 힘들어. 나도 돈 꾸기 힘들어. 왜? 학원 가는 것도 돈 안 꿔줘. 벌이가 좀 된다고 쳐도 안 꿔주는 게 불안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은 돈 꾸기 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급할 때 무슨 채 써야 돼? 싸게 사금융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이야. 내가 IMF 전에 1,000억 가지고 이렇게 제 2금융으로 했는데 금융실명제가 딱 되니까 1,000억 있는 분들이 야 이거 걸리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 2금융을 안 하고 1,000억을 다 건물을 사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하고 나서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인데 하루에 중소기업 1,000개가 망했어. 왜 망했느냐? 아니 당장 5억 꺼서 5억을 급하게 좀 이자가 비싸더라도 사적으로 5억을 꺼서 물건 만들어서 10억을 벌어야 되는데 5억을 못 꾸는 거야. 왜? 금융실명제로 사금융이 다 도망간 거야. 이때부터 집 가격이 막 하늘로 찌르는 거야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피용신 지웠어요. 자, 무슨 실명제? 금융실명제 이렇게만 하시면 김영삼 씨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시간에 배운 거 있었죠. 김영삼 씨는 문민정부다. 김영삼 씨는 정권이 교체가 된 건 아니다. 왜? 노태우랑 3당 합당했으니까 김영삼 씨는 무슨 세우기했다? 비석 세우기야, 역사 바로 세우기야.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켰다. 그리고 김영삼 씨는 영어를 좋아해요. 너 누구야? WTO. 나 OE야. 무슨 CD? OECD.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야? IMF를 맞아서 이때 니네 부모님 또래가 뭘 하느냐? 대한민국이 대단해요. 자, 1907년에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으로 1,300만 원 꿔준 다음에 조세징수권을 걷어가니까 우리 민족 여러분 무슨 보상운동을 했어요? 국채보상운동을 했죠. 마찬가지야. 1997년 여러분 IMF 우리가 여러분 외환을 겪으니까 국민들이 야 IMF에게 꼬은 빨리 돈을 갚아서 경제주권을 갚아주자 해서 여러분 니네 부모님 같은 분들이 국민들이 여러분 무슨 모으기 운동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 그래서 국채보상운동과 거의 똑같은 게 뭐예요? IMF를 극복하려고 국민들이 무슨 모으기 했다? 금 모으기 운동했다. 있을걸? 손들어봐. 자기 엄마 아빠 저 때 금 내신 분. 자 볼게요. 금을 사셨나 금은? 아니 했을 텐데. 나도 이때 내가 금리빨이 있었거든. 지금도 있어요. 자 볼게요. 설마 내가 힘내. 이거 끝나고 점심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김영삼 씨가 이제 그만두시고 누가 되느냐 따라해볼게요.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이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바로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대중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세요? 김대중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세요. 그럼 이분은 키워드가 있어. 우리 역사 최초로 평화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평화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교체가 된 최초의 정권이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김대중 할아버지는 우리 역사 최초로 평화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된 정권이 교체가 된 최초의 정권인데 요거를 알면요 현대사가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요. 해보자 여러분. 천천히 해볼게. 자 1공화국은 누구예요? 무슨 만 할아버지예요? 이승만 할아버지인데 3.15 부정선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 뭐로 끝나요? 4.19 혁명으로 쫓겨나셨죠. 그러면 이승만 할아버지는
선거가 아니라 4.19로 쫓겨나셨어. 그래서 들어선 게 몇 공화국이에요? 2공화국, 탕수육과 짜장면, 장면인데 요 2공화국만 우리 역사 최초로 무슨 내각제예요? 의원 내각제고 국회의원이 두 종이 무슨 제? 양원제죠. 그러면 잘 알고 계시는데 박정희 씨가 뭐 일으켜요? 5.16 정변으로 무너졌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1공화국도 선거로 바뀐 게 아니지. 혁명으로 바뀌었죠. 2공화국 뭐야? 어이없게 정변으로 끝난 거죠. 선거로 교체가 된 게 아니죠. 그리고선 여러분 3공화국 누구예요? 바로 박정희 씨인데 여기까지는 제법 잘 하시다가 여러분 요때 무슨 헌법 만들어요? 유신헌법 만들고 유신으로 통치하는 걸 몇 공이라 불러요? 4공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씨도 여러분 부하에게 암살당하시죠. 무슨 사건? 12.6 사건. 야, 잠깐만. 여기까지만 해보자. 이승만 씨 혁명으로 쫓겨나. 장면 씨 정변으로 쫓겨나. 그리고 박정희 씨 하다가 암살당하셔. 아니 선거를 통해서 바뀐 적이 없죠, 여러분. 다 암살, 혁명, 정변이잖아. 그러다가 여러분 박정희 씨 죽은 다음에 무슨 사태가 벌어져요? 아롱 사태야, 12.12 사태야.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신군부가 쿠데타 일으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지만 잔혹하게 진압하죠. 그리고선 여러분 50 누가 대통령이 돼요? 까까머리 무슨 두환 여러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전두환이 여러분 대통령 된 다음에 자 전두환 때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가 아니라 무슨 제였어? 간선제인데 전두환이 그만두면 반드시 전두환 친구인 누가 돼요? 노태우가 되니까 여러분 요 50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6월 무슨 항쟁이 벌어져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가 됐지만 원래 노태우가 되면 안 되는데 김영삼 할아버지 플러스 김대중 할아버지가 동시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죠. 야당이 분열돼서 이불자리야 어부지리야.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돼서 여러분 요 노태우가 대통령을 하잖아. 그러면 잡아. 그러면 전두환 그만뒀지만 그의 친구 누가 했어요? 노태우가 한 거지. 정권이 바뀐 게 아니지. 대통령이 바뀐 거지. 전두환과 노태우는 같은 패거리잖아. 그놈이죠. 그런데 노태우가 여러분 1990년에 3당 합당을 해요. 3당 합당이 뭐냐? 아까 배웠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니까 전 국민이 개빡쳐가지고 여러분 이거 외우랬죠. 무슨 야대를 만들었어요? 여서야대가 뭐야? 국회의원 300명이면 노태우 애들은 100명 소가되고 야당은 200명이 돼가지고 노태우가 완전히 내가 아까 뭐랬어? 무슨 인간? 식물인간, 워터태우, 물태우를 했죠. 요거 극복하려고 김영삼, 김정필을 꽂아서 3당 합당을 했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돼요? 김영삼이 되죠. 그럼 잘 들어봐. 김영삼 씨가 노태우와 전두환을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구속을 시켰지만 여하튼 노태우랑 같은 당이야. 그러면 전두환이랑 노태우랑 김영삼이랑 적인 적으지만 같은 당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죠. 해보자. 혁명으로 쫓겨나. 정변으로 쫓겨나. 그쵸? 암살당하셔. 쿠데타 일으켜서 전두환이 해먹다가 노태우가 해먹다가 반대파지만 여하튼 3당 합당에서 김영삼이 하셨죠. 그러면 한 번도 선거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바뀐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배운 우리의 무슨 대중 할아버지 김대중 할아버지는 야당이었다가 권력이 없다가 선거를 통해서 최초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해보자. 김대중 할아버지의 정권을 국민의 정권이라 불러요. 왜냐? 따라해볼게. 우리 역사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평화적으로 교체가 된 정부. 무슨 대중 할아버지? 김대중 할아버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근데 봐봐. 이거 쭉 보니까 현대사가 한 방에 보여, 안 보여? 한 방에 보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나올 거 뭐야? 때려 죽여도 4.19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여러분? 5월 민주항쟁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배웠어? 또 무슨 항쟁 배웠어요? 6월 민주항쟁 배웠죠. 그래서 오늘 다 배웠어. 뭐야? 이승만 쫓겨난 게 4.19. 답이 무슨 선거? 부정선거. 그 다음에 직선제 개헌된 게 전두환 때 무슨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전 시간에 배웠죠. 딱 악하고니까 뭐야? 박종철. 무슨 종철? 박종철. 그 사이에 신군부에게 잔혹하게 광주 시민들이 진압당했다. 5.18 민주화운동. 그래서 4.19, 5.18, 6월 민주항쟁이 안 나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함정 알았죠? 됐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볼게요. 김대중 할아버지 이제 해보자. 자, 천천히. 1998년에서 2003년까지 김대중 할아버지인데, 업적부터 할게요. 김대중 할아버지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를 극복해서 여러분 돈을 다 갚는데, 좋은 점은 있지만 나쁜 점이 있어요. 지나치게 빚을 빨리 갚다 보니까 한국의 좋은 기업들을 다 외국에 많이 팔어. 그리고 IMF 여파 때문에 요때 중산층이 엄청 무너져. 그러면 지금도 약간 IMF에 약간 잔재가 남아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됐고. 그리고 두 번째. 김대중 할아버지는요, 북한이 망해가니까 너무 세게 푸시하지 말고, 야, 고양이도 쥐를 몰 때 도망갈 군용을 줘야 되겠죠. 이때 전후로 해서 북한에서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 그럼 북한은 거의 여러분 구석에 몰린 거죠. 구석에 몰렸으니까 뭐를 개발한 거야? 핵을 개발한 거야. 내가 재미 얘기 해줄게요. 니네 한국에서 미국 그 전투기를 사오거든요. 그게 F-35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게 한 2천억대, 한 대. 한 대 얼마? 비행기 한 대가 1,000억에서 2천억이야. 비싸죠?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아시죠? 핵은 원가가 얼마나 할까? 나 깜짝 놀랐어. 미사일 빼고 핵 자체 원가가 40억이래. 뭐라고요? 미사일 빼고 핵 원가가 40억이야. 그럼 미사일 해봐야 얼마 이거 한 몇백억 하겠죠? 그럼 여러분 핵 3개만 있어도 아무도 못 걸잖아.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가 뭐냐? 기름값도 없고 군대 유지비가 없는 거야. 무기가 이미 50년 지난 건데 인민이 굶어 죽으니까 국방에 쓸 게 없잖아. 그래서 거의 궁지에 몰려서 여러분 모험을 한 핵을 만든 거야. 이때 대중의 할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북한이 구석에 몰렸으니까 살살 꼬셔서 달래서 통일을 하자 해서 김대중 할아버지가 북한에 관한 정책을 잘해주면서 통일을 이루자. 무슨 정책이라 불러요? 햇볕 정책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걸로 남북이 사이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막 되게 좋아져서 이때는. 그래서 이 덕분에 김대중 할아버지가 우리 역사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 아니에요. 글 쓴 거 아니야. 노벨 여러분 무슨 상을 수상하기도 하세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할아버지가 북한아 너 굶어 죽지 마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 되자마자 1998년에 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가기 시작을 해요. 왜? 금강산 관광 우리가 가면 돈 좀 쓸 거잖아. 그럼 북한이 굶어 죽진 않겠죠. 근데 이때는 배 타고 가요. 뭐냐? 1998년 김대중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땡볕 정책이야, 햇볕 정책이야. 햇볕 정책인데 금강산 관광인데 뭐로 갔다? 배 타고 갔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해줄게요. 자, 봐방. 힘내. 나만 신난 것 같아. 자, 볼게요. 네, 여기 줄넘기 잘하는 사람. 줄넘기. 줄넘기. 어떤 운동 좋아해요? 내가 말 시키잖아? 그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 다들 하지 마, 씨발.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드네. 자, 볼게. 그냥 놀자. 신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 2000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바로 뭐냐? 우리 역사 최초로 남한의 김대중 할아버지께서,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서 곱슬머리, 김정일이라고 알죠? 그래서 최초의 남북의 각각 대통령이, 최초의 남북 정상이 여러분, 최초로 6.25 이후 최초로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갖습니다. 바로 누구 때야? 김대중 할아버지와 북한의 김정일 국방장관이 모여서 분단 이후 최초로 정상끼리 만났다. 그래서 김대중 할아버지 최고의 업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언제? 2000년. 그럼 만났으니까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2000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요때 선언을 해요. 이거를 2000년 6.15 남북이 통일에 관해서 공동으로 선언을 했다. 요거 안 나오면 이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꼭 외울게요. 그러면 내용이 뭐냐? 북한의 통일 방안인 연방제와, 외우지 마요. 연방제와 남한의 통일 방안인 연합제는 공통점이 많음으로 지향해 나가자. 쉽게 해볼게.
나중에 미팅하거나 소개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이 하나가 있죠. 계속 질문해야 돼. 어떤 질문?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계속 질문해서 영화 좋아하세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하다가 하나 딱 걸리면 저도요! 그러면 공통점 가지고 계속 꼬시지. 마찬가지야.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친해지려고 북한이 통일방안 만든 거랑 남한이 통일방안 만든 거랑 그냥 비슷하다고 서로 그냥 얘기한 거야. 그러고선 약속을 해요. 이걸 외울게요. 6.15 남북 공동선언 한 다음에 뭘 하느냐? 외울게요. 오비 뭐라고요? 오비 해보자. 6.15 남북 공동선언 한 다음에 남한과 북한이 조만간에 지금 있죠? 개성공단 만들기로 약속을 해서 나중에 만듭니다. 아, 개성공단. 두 번째, 6.15 남북 공동선언 한 다음에 남북한이 여러분 경의선을 복구하기로 해서 복구합니다. 그럼 경의선이 뭐냐?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 철도를 우리가 무슨 선이라 그래요? 경부선. 그러면 서울에서 북한의 국경도시인 의주거든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친 데가 의주잖아. 그러면 서울에서 의주 가는 경의선이 요 휴전선으로 끊겼거든요. 그러면 남북한이 친하려면 교통이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주래 서울에서 의주 가는 경의선을 복구를 합니다. 또 하나, 금강산 관광을 하는데 아까는 못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갔죠. 배 타고 가는 게 편해요? 버스가 편해요? 버스가 편하죠.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 한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여태까지는 배 타고 해로로 갔는데 배로 가지 말고 버스로 가는 육지로 하자고 약속을 해요. 저 뭐냐? 육로로 가기로 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이산 가족을 위해서 판문점에다가 이산 가족이 만날 수 있는 면회소와 편지 왕래, 편지를 뭐라 그래요? 서신 왕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지켜지진 않죠. 마지막으로 가수 B가 아니에요. 비전양 장기수를 인도적으로 처리한다. 자, 웃긴 얘기 해줄게. 예를 들어볼게. 1960년에 북한 간첩이 왔는데 잡혀서 60년에 40살인데 잡혀가지고 한 40년 흘렀어. 80살이죠.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나만이 꼬셔. 할아버지, 간첩으로 온 지 40년 지났어요. 80이시니까 각서 쓰고 북한 싫다고 하면 내보내줄게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거부해. 왜냐?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 가족이 있잖아. 그러면 자기는 간첩으로 왔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족들은 잘 사는데 만약에 자기가 나 북한 버리겠다 사인해버리면 가족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60년대 50년대 간첩이 됐는데도 그냥 감옥에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쪽 사람들 80 먹은 분, 북한 쪽 간첩 80 먹은 분을 판문점에서 교환이야. 80 먹은 할아버지 감옥에 누르면 좀 인도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양. 우리가 설복을 했지만 북한을 계속 지지하는 비전양 장기수. 7, 80 먹은 노인네 간첩들을 서로 교환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았죠? 자, 그래서 이거 무조건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무조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김대중 할아버지 하면 요거 한 다음에 3개를 한꺼번에 해줄게요. 자, 문제 나올 것만 해주는 거야. 천천히. 자, 김대중 할아버지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최초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평화적으로 교체가 된 정권. 그래서 김대중 할아버지는 따라해보자. 2000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죠. 누구 만나요? 김정은이야? 김정일이야? 그리고서는 2000년 6.15가 아니야. 6.15 남북 공동선언인데 요거 하고 나서 외울게요. 오비 뭐라고요? 오비 개성공단 경의선 복구 금강산 육로 오비 이산가족 면회소 서신왕로 오비 비전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 혼자 믿는 것 같아. 비전양 장기수 인도적 처리.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여러분, 내가 문제를 찍어줄게요. 100% 나옵니다. 천천히. 1972년 박정희 씨, 김일성 씨가 깜짝 쇼를 하죠. 7.4 무슨 성명을 해요? 남북 무슨 성명을 냈다.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첫째, 분단 이후
최초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 뭐한 약속이다? 합의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7.4 남북 공동성명은 양 나라가 사인하거나 문서화시키지 않았어요. 또 하나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은 3대 원칙을 정했죠. 오늘만 세 번째 하는 거야. 자, 나는 뭡니까? 나는 평민입니다. 자, 평화는 자주적으로, 아니 통일은 자주적으로, 통일은 평화적으로, 통일해서 남북 민족이 무슨 단결하겠다? 대단결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남북이 통일하려면 만나서 여러 가지를 조절하자. 남북 무슨 위원회 만들어요? 조절위원회죠. 그럼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건데 요거를 박정희 씨가 네블드래곤 여러분 악용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무슨 헌법 만들어요? 유신헌법. 유신헌법 하면은 지난주에 배웠죠. 답이 무슨 조치가 돼야 돼? 긴급조치. 여기까지 했죠? 그럼 요거는 누구 때야? 박정희 씨와 누구 때예요? 김일성 때.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야. 아까 전 시간에 노태우 때 냉전이 끝나죠. 몰타선언. 냉전이 끝나서 공산국가였던 배고파요 헝가리, 배고파요 소련, 배고파요 중공이 와서 한국이랑 사귀죠. 요때 노태우 때 외교를 북쪽에 있는 공산국가와 많이 친해졌다. 무슨 외교라 불렀어요? 북방외교. 그러면 가난하긴 북한도 마찬가지니까 북한도 노태우 때랑 사이가 좋아지죠. 해볼게요. 노란 걸 써볼게. 1991년 노태우 때 바로 남한과 북한의 장관들이 모여서 무슨 회담을 해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다. 그리고서는 시작 1991년 웬일이니?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바로 유엔에 가입을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다시 남북한이 사이가 좋아지니까 동시에 어디에 가입을 한 거야? 유엔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선 더 중요한 거 1991년 드디어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배웠어요. 남한과 북한이 봐봐 해볼게. 7.4 남북 공동성명에 이어서 20년 만에 두 번째로 통일에 합의를 하죠. 요거를 노태우 때 남북 무슨 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는 자, 두 번째로 통일에 합의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자평민을 계승했다. 세 번째, 남북 기본합의서는 문서화시켜서 사인을 했다. 남북 기본합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하겠다. 남북한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겠다. 남북한은 교류를 하겠다. 한 다음에 기분 좋아서 그 다음 해에 1992년에 우리 반드시 한반도에다가는 핵을 갖다 놓지 말자.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래서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야. 어떤 달은 요게 나오고 어떤 달은 시험에 이게 나오고 어떤 달은 방금 배웠던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어떤 문제는 3개가 다 나오죠. 몇 번 문제까지 정해져 있어.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무조건 무슨 문제예요? 통일 문제. 배점까지 정해져 있어. 몇 점? 3점. 그래서 요거 10분 하면은 몰랐던 분들은 3점 맞는 거고 아시는 분은 그냥 더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지워볼게요. 자, 천천히. 자, 통일 방안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박정희 씨의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최초의 통일 합의. 그 다음에 자평민,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무슨 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 근데 요거를 뭘로 이용해요? 유신헌법, 긴급조치, 노태우야.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걸 보여줘. 이거 기출문제야. 지문에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대. 답은 뭐예요? 남북 기본합의서. 혹은 남북 기본합의서 보여준 다음에 답이 뭐야? 그 시기 볼 수 있는 거. 전해에 남북이 동시에 야 이거 2개만 외우라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랑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은 세트로 나와. 세트로 나오고 남북 기본합의서 한 다음에 한반도 무슨 선언? 한반도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핵을 갖다 놓지 말자. 한반도 무슨 선언? 비핵화 선언.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한 번 더. 자, 신났어요 지금. 자, 우리 김대중 할아버지 때 1998년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땡볕 정책이야, 햇볕 정책이야. 햇볕 정책으로 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갔는데 요때는 해로 배 타고 가셨죠? 그러면 김대중 할아버지 업적 많아요. 뭐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 미안해 잘못했어. 정권 교체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김대중 할아버지 2000년에 따라해볼게요. 우리 역사 최초로 남북한 정상이 모여서 뭐를 했다? 회담을 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6월 15일 날 남북한 무슨 선언을 했다? 공동선언을 했다. 또 해주는 거야. 오비. 뭐라고요? 오비. 금. 자, 금이 아니죠. 자, 무슨 공단? 개성공단. 그 다음에 경의선 복구. 그 다음에 금강산 버스 타고 육로. 이산가족 서신왕래와 면회소. 비전향 장기수 인도적 처리.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개 다 했죠. 3개 다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나 이거 했고, 자, 그럼 이제 뭐 해주느냐? 현대사에서 때려 죽여도 2개 나오는 건 이미 했어요. 하나가 뭐 했어? 통일방안 했죠? 하나가 뭐냐? 해보자. 아까 다 한 거야. 자, 이승만 씨 1공화국. 이승만 씨 3월 15일 날 부정선거. 김주열 군의 죽음. 고대생 습격사건.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으로 여러분, 바로 뭐로 무너져요? 4.19 혁명으로 무너지죠. 그러면 부정선거 답은 무슨 구가 되는 거야? 4.19. 조금 심화학습을 하면 뭐예요? 김주열 군, 고대생 습격사건, 대학 교수 시국선언. 그리고 1공화국 무너지고 2공화국인데, 자,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씨가 뭐 했다? 하야했다. 두 번째, 무슨권이 교체가 됐다. 정권이 교체가 됐다. 세 번째, 이 공화국이 들어섰다.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이 공화국만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무슨 내각제야? 의원 내각제고, 국회의원이 2종류의 무슨 제예요? 양원제였죠. 그런데 이 좋은 이 공화국을 박정희 씨가 여러분 1961년 뭐로 무너뜨려요?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뜨렸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시험 나올 거 반드시 4.19 나오고 5.16은 뭐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됐고 넘어가서 이제 뭐가 나올까 여러분? 1972년 박정희 씨의 무슨 헌법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유신헌법. 앞부분은 경제개발을 잘 하셨지만 이 유신헌법은 여러분 대통령 간선제, 중임제한 철폐, 국회 예산권 냈는데 민중이 바꾸자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조치를 내렸어요? 긴급조치 내려가지고 탄압한 거 문제가 터지고 박정희 씨가 암살당한 게 79년 언제예요? 10월 26일이죠. 그러면 박정희 씨가 돌아가셔서 조금 새로운 민주주의 변화가 올 줄 알았더니 1979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다시 엎어버리죠. 무슨 사태? 12.12 사태. 요것 때문에 나올게요. 요것 때문에 신군부 독재 막으려고 1980년 광주에서 무슨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지만 계엄군 공수부대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민들 학살해서 전두환이 짱 잡죠. 이것도 무조건 나오겠죠. 80년 5.18 광주화 운동의 키워드 전라도, 전남대, 금남로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시민군을 잔혹하게 학살한 계엄군 나와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해볼게. 1987년 여러분 전두환이가 이때 대통령을 뭐로 뽑아요? 장충체육관에서 전두환 부하 5,000명이 대통령 뽑죠. 간선제 가지고 지 친구였던 노태우를 대통령을 확실하게 주려고 하니까 87년부터 전국에서 야 전두환아, 간선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개헌하자는 무슨 운동이 터져요? 직선제 개헌 운동이 벌어지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경찰이랑 군대 시켜서 막 잡아들이는데 그 중에 어린 대학생 박종철 군을 고문해가지고 죽여버리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데모가 심해지니까 이 쳐죽일 무슨 두환이 여러분 전두환이 전 국민을 놀리죠. 뭐냐? 전두환이 4월 13일 날 갑자기 방송에서 출연해가지고 외울게요. 4.13 무슨 조치를 해요? 호원 조치. 내용이 뭐야? 본인은 국민들이 직선제를 원하지만 나는 끝까지 간선제 하겠다. 나 전두환은 현행 헌법인 간선제를 지키겠다.
한마디로 뭐야? 국민, 닥쳐. 나 노태우에게 정권 줄 거야. 그래서 4.13 홍원 조치하는 와중에 여러분, 데모하는 와중에 이번에는 연대생 누가 또 죽어요. 이한열 군이 죽으니까 1987년 여러분 6월 10일 날 헌법, 직선제를, 간선제를 지키는 호헌 철폐해라. 직선제하라. 무슨 운동? 6월 10일 날 운동이 벌어지는데 요걸 기점으로 이거를 우리가 요 사건을 6월 무슨 항쟁이라 불러요? 민주항쟁이라 부르죠. 그러면 6월 민주항쟁으로 뭐 한 달간 막 데모가 나니까 드디어 전두환의 부하인 무슨 태우가 노태우가 쫄아가지고 무슨 선언해요? 항복 선언하죠. 6.29 선언으로 항복한 다음에 바로 이제 헌법이 직선제,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바뀐 요 훌륭한 사건을 무슨 항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6월 민주항쟁. 됐죠,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김영삼은 뭐를 좋아해요? 영어를 좋아해죠. OE 좋아해요. 무슨 CD? OECD. 무슨 F? WTO. 그 다음에 나는 F짜리예요. 무슨 F? IMF.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김영삼은 뭐 바로 세우겠다. 역사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한 10분 남았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알죠? 물론 다음 주도 이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야? 현대사인데 일단 현대사에서 중요한 건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거 2시간 배웠던 걸 5분에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자. 여기서 써볼게. 자, 1번 나올 만한 거 해줄게요. 1945년 12월에 무슨 크바? 모스크바 몇상회담? 3상회담 나오겠죠. 그러면 모스크바 3상회담이 나오면 답은 뭐냐? 여기서 무슨 통치가 결정돼요? 신탁 통치가 결정되니까 민족이 갈라지죠. 우익은 무슨 탁해요? 우익은 반탁하고 좌익은 무슨 탁했다? 찬탁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세트로 한 문제 딱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 그것 때문에 민족이 반탁과 찬탁으로 나눠졌다. 됐고, 두 번째 여러분, 자, 세트야. 이승만 씨가요 전라도 정읍에서 무슨 발언을 하세요? 정읍 발언을 하죠. 내용이 뭐야? 북한은 빨갛게 됐으니까 남한만이라도 무슨 정부 세우자고 주장해요? 단독 정부 세우자고 주장하죠. 이거에 대항해서 꼭 나와요. 여우 같은 영. 무슨 영? 여운영. 그 다음에 김규식 할아버지인데 요분들은 우리가 무슨 파라 불러요? 중도파인데 이분들이 아니다. 좌랑 우랑 합쳐서 통일하자. 좌우 합작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여하튼 좌우 합작이 나오면 여운형 김규식이야. 왜냐?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외울 것도 없죠. 좌우 합작 운동하면서 여운형 김규식이 이런 식으로 합치자고 발표한 게 뭐야? 좌우 합작 7원칙이니까 그냥 쓰면 돼요.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가 뭐냐? 남한만의 단독선거 48년 50 총선거가 결정되죠. 48년 50 총선거는 남한만의 여러분 무슨 선거야? 단독선거죠. 이거 막으려고 해보자. 김구 선생님이 우시면서 글을 쓰죠.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한. 그 다음에 우리의 무슨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 누구랑? 김규식 할아버지랑 남에서 얼로 올라가요? 북에 올라가서 무슨 협상을 하셔요? 남북 협상을 하지만 김일성에게 배반당하죠. 그리고 요때 48년 자 제주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4.3 사건이 있는데 다 요거랑 관계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만한 거 찍어줄게요.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의 남북협상 요거 알아두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몇 문제 나올까? 때려 죽여도 여기서 하나 나오지 않을까? 때려 죽여도. 왜냐? 아니 모스크바 3상회담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운형 김규식의 좌우합작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지난주 배웠죠. 좀 이따 하겠지만 48년 50 총선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한만의 단독선거 막으려는 김구와 김규식의 무슨 협상? 남북협상. 그러면 문제 만들어보자. 여운형 자리에 가로 쳐놓고 김구 자리에 가로 쳐놓으면 남북협상과 좌우합작운동을 동시에 포함된 게 누구야? 김규식 할아버지 한번 외워두면 되겠죠. 자, 요거 지우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나올 게 뻔한데 많이 해주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보자. 여하튼 1948년에 남한만의 총선거인 무슨 총선거? 이게 요즘 나온 답이죠? 50총선거가 치러져요. 그러면 50총선거는 위대한 거죠. 우리 역사 최초로 남녀노소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했다. 최초의 보통선거다. 그러므로 50총선거는 바로 현대적인 무슨 주의가 된 거다? 민주주의가 된 거다. 풀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역사 처음으로 백성들이 주권을 가진 게 50총선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국회를 따라해볼게요. 여기서 만들어진 국회를 따라해볼게. 무슨 국회라 부른다? 재헌국회라 부른다. 왜 재헌국회냐? 재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날 요 재헌국회가 바로 우리의 뭐를 제정했다?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7월 17일이 여러분 무슨 절이에요? 재헌절이죠. 또 하나 1948년 8월 15일 날 재헌국회가 간선제로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해서 대한민국이 됐다. 그런데 심화학습을 해보자. 재헌국회야. 재헌국회가 1948년 만든 법이 있어요. 친일파를 처단하는, 따라해볼게요. 반민족행위. 반민족행위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처벌법 만들었죠. 그래서 친일파 조사하려고 반민족행위 처벌법으로 무슨 특위 만들었어요? 반민특위 만들었는데 한 놈도 못 잡죠. 왜냐? 이승만이 방해했다. 또 하나 재헌국회가 1948년 이미 북한은 토지개혁했죠. 배웠던 거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니까 재헌국회가 안 되겠다. 우리도 토지개혁을 하자. 그래서 1949년에 여러분 재헌국회가 무슨 개혁법을 합니까? 농지개혁법을 해가지고 유상으로 매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해서 답이 정해져 있죠. 무슨 전호제가 사라졌다. 지주전호제가 사라지고 자영농이 생겼다. 요거 여러분 여기서 나올까? 나오겠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50총선거. 50총선거의 결과 재헌국회, 재헌절, 이승만 대통령, 반민족행위 처벌법, 무슨 농지개혁법. 그래서 50총선거 하면은 무슨 국회 떠올리면 돼요? 재헌국회 딱 떠올리면은 문제 풀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무 어이없게 나오겠죠. 6.25 나오면 답이 거의 뭐였어요? 인천 상륙작전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쵸? 자 해보자. 6.25의 배경 빨리 해볼게요. 6.25의 배경 냉전체제, 중국과 소련의 북한 지원, 주한미군의 철수인데 6.25의 배경 중에 가장 치명적인 건 무슨 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에치슨 라인.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우리를 제거했죠. 자기 선에서. 그래서 6.25의 배경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에치슨. 어떤 농담 기억나요? 에치슨은 누구의 손자가 아니야. 에디슨의 손자가 아니다. 그게 기억나죠? 그래서 6.25가 터지는데 요 칸에 써볼게요. 자, 6.25는 북한이 남쪽을 쳐들어왔다. 남침. 자, 서울을 3일 만에 뺏겼다. 그래서 밀려서 부산, 낙동강만 남았다. 그런데 누가 들어와요? 유엔이 들어와서 바로 9월 달에 무슨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에서 9월 달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달에 압록강, 두만강 전쟁 끝날 뻔 했는데 이 쳐죽일 김일성이 무슨 군을 데려와요? 중공군을 데려와서 다시 서울을 뺏기고 한동안 우리가 후퇴했다. 이거 나온댔죠? 중공군의 개입으로 무슨 후퇴? 서울 뺏기고 일사후퇴했다가 다시 서울 찾은 다음에 3년간 싸우다가 휴전을 하죠. 그러면 6.25의 결과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산가족 고아, 산업시설 붕괴, 남북의 분단의 고착화가 나오는데 답은 이거죠. 6.25의 결과 한미 상호 무슨 조약을 맺게 됐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6.25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셔가지고 현대사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래서 칠판에 쓴 것만 달달달 외워도 거의 안 틀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은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해보자. 흥선대원군에서 현대사가 대략 10개 나오는데 흥선이에서 일제시대 전까지 나올 거 뻔하죠. 뭐 나올까? 흥선이 한 문제 나오겠지.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을사조약 그 중에 여러분 하나 나오겠죠.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여기서 3, 4개. 그쵸?
일제시대 이미 정해져 있죠.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기, 독립운동, 임시정부 이러면 기억나죠? 이미 일제시대 두세 개 나오는데 이미 두세 개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